안녕하세요. 이제 착하게 살지 않기로 마음먹은 발전소장입니다. 여러분, 지는 게 이긴 거다. 착하게 살다 보면 복이 온다. 이 말만 믿었다가 다시는 착하게 살지 않을 거야 라며 후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착하게 대했더니 복은커녕 상처와 억울함에 이렇게 가르쳐주신 부모님을 원망하곤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전적으로 틀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상황을 구분해 적용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한순간 원망이 삶의 지혜로 바뀝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착한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 눈에는 착한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해법은 갈등 요인을 없애버리면 됩니다. 쓸데없는 착한 행동을 버리면 됩니다. 쓸데없는 착한 행동을 버릴 때 손해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착한 행동으로 나만 행복하고 나는 고생만 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오늘은 당장 버려야 할 착한 행동, 착한 사람에게서 당장 벗어나는 방법이란 주제로 이야기해 드릴까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내가 착하게 살지 않기로 마음먹은 이유. 첫 번째,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여러분, 상대의 억지 주장에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 무례한 행동에 이를 더 키우고 싶지 않아. 알았어. 또는 미안해 라며 넘겨버릴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는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했어 라며 이 순간을 현명하게 넘겼다며 자신을 칭찬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으로 참았던 행동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저주니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주니까 만만하게 보고 호구로 취급합니다. 원래 의도는 이것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로 이어진 것일까요? 지는 게 이기는 거라는 말은 양보와 배려를 호구로 하는 사람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당장 버려야 할 착한 행동입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거라는 사전적 의미는 맞설 형편이 못 되는 아주 수준이 어린 상대한테 옥신각신 시비를 가리기보다 아량 있고 너그럽게 대하면서 양보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승리하는 것임을 이루는 말. 수준 낮은 상대에게 굳이 맞서 겨루기보다는 너그럽게 양보하는 것이 오히려 도덕적으로 승리하는 것임을 이루는 말이라는 의미입니다. 둘 다 수준 낮은 사람, 도덕적 승리라는 공통된 단어가 보입니다. 이는 정신적으로 상대가 우위에 있고 어떤 이득을 얻습니다. 즉 사소한 것은 내어주고 더 큰 것을 취한다는 전략, 또는 사소한 것 하나하나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따지는 것이 더 낭비할 때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더 큰 일을 하기 위해 이득 없는 싸움을 피하는 현명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해석하면 피하기만 해서는 득이 없을 경우에는 이기는 전략으로 나가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피하는 것이 단순히 이 상황을 모면하는 것뿐이고 도덕적 승리가 피하는 행동을 애써 정당화시켜주는 최면에 불과하다면 바꿔야 합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거라는 말 때문에 소극적이 되고 상대여기만 살려줘 더 힘든 상황을 만들게 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지는 게 이기는 것이라는 말은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해야 합니다. 착하게 돼 있지만 착함을 이용해 먹는 사람에게는 상응하는 응징을 해 만만하게 볼 수 없는 사람이란 인식을 심어줘야 합니다. 성공하는 이타적인 사람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전략을 사용합니다. 착하지만 가시가 있어야 합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최소한 웃어주어서는 안됩니다. 어렵다면 침묵도 좋습니다. 상응하는 요구를 하거나 상대 요청을 거절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져주면서까지 스스로 호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지는 것이 나를 올가맨다면 탈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 착하게 살다 보면 복이 온다. 어렸을 때부터 지겹도록 들어온 말입니다. 이런 말의 영향으로 착하게 살았지만 복은커녕 착하게 살지 말 거라는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나쁜 사람이 잘 살고 착한 사람은 오히려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견뎌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좌절감을 느낍니다. 착한 사람은 곁에 두고 싶은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고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이런 끌어당김을 착하게 살다 보면 복이 온다고 말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착한 행동을 돈 벌 기회로 여기거나 함부로 대하는 이유로 삼는 사람 때문에 불상사가 생깁니다. 착하게 살다 보면 다 복이 온다는 말을 굳게 믿었던 사람이라면 상처가 클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친 부모님이나 어른들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착한 행동은 반드시 복을 가져다주는 공식이 아닙니다. 착하게 살면 복이 올 수 있지만 불행이 올 수도 있습니다. 기부처럼 착한 행동은 그 자체로 마음 따뜻하게 만듭니다. 기부를 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부 자체가 좋아서 한다고 합니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입니다. 대가를 바란다면 이것은 거래와 다름없습니다. 복을 바라고 착한 행동을 하는 것도
일종의 거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이 올 것이란 희망에 기대 억울한 일도 참고 자신의 감정까지 잃어가면서 착한 행동을 했다면 착하지만 어리석은 착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착한 행동을 하지만 먼저 나에게 착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한 심리학 실험에서 착하기만 한 사람이 매력 없는 이유로 자기 관리 능력이 없다는 것을 꼽았습니다. 자기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으로 여겨져 배우자로서도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중심이 없다, 우유부단하다, 무능력하다는 느낌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착하면서도 자기 것을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관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매력적입니다. 착한 행동은 착한 행동이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할 일입니다. 착한 행동으로 뭔가를 바란다면 분명 한 번 이상은 실망할 것입니다. 착한 행동 자체에 의미를 두고 행동하십시오. 어리석은 착한 행동은 당장 버리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착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바른 일을 한다면요. 성인들도 불온한 세력에게는 착하지 않은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세 번째, 도리는 지켜야 한다. 평소 바른 모습의 유명 연예인이 자신의 어머니와 연락하지 않고 지낸 지 오래됐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모친이 자식의 이름을 대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뒤늦게 알게 된 자식이 어쩔 수 없이 갚았다고 합니다. 그 연예인은 가슴 앓으려며 자신의 젊은 시간을 부모가 저지른 일을 수습하다가 보낸다는 소리에 안타까웠습니다. 또 어떤 연예인은 오랜 세월 동안 형제라고 믿고 더 많은 것을 주었지만 배신으로 갚아 피눈물을 흘렸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형제니 용서하라며 화해를 원했다고 합니다. 뉴스로 쉽게 접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꺼냈지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나 인터넷의 글들을 읽다 보면 이와 비슷한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고통당한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중심에 유독 갈등을 일으키는 두 가지 요소가 눈에 들어옵니다. 첫 번째 요소는 본 다가오는 혈육의 정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가족의 모습이 아닐 때 내가 애착했던 가족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고 정을 잃을까 두려운 마음에 발버둥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라 고통스럽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첫 번째 요소보다 한 걸음 물러난 시각입니다. 바로 도리입니다.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양심의 목소리와 사회적 시각의 압박감을 심하게 느낍니다. 자신도 도리를 떠올리지만 상대방도 도리를 요구할 때 갈등은 격화됩니다. 내가 아무리 그랬어도 너는 도리를 지켜야 한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억울하고 도리를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죄인이 된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갈등합니다. 마음이 착한 사람일수록 이런 갈등은 심합니다. 이럴 때 상황이 역전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어 압박해 들어오면 손발 다 들고 항복하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엄청나게 불합리한 일을 당했어도 남들이 봐도 불쌍할 정도의 일을 당했어도 도리를 따르면 자신의 미래가 엉망이 될지 모를 위험이 뻔히 보이는데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도리로 통제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리로 자신의 잘못을 가리고 상대에게 죄책감을 일으키거나 움직이려는 사람입니다. 비단 부모, 형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른, 상사, 선후배 등 도리 때문에 갈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리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것을 들여다보면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각자 나름의 기준을 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해 도리 때문에 상대나 다른 사람 눈치를 보는 것을 덜해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통념의 도리를 따르되 구체적인 선은 내가 정하면 됩니다. 굳이 모든 것을 다 따맞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필요도 없습니다. 불합리한 것을 억지로 받아들이거나 자신의 미래를 저당 잡히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을 감안해 적당한 선을 내가 정하면 됩니다.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그것이 도리일까요? 착한 사람은 여기서 갈등합니다. 남들이 그 정도 수준밖에 못하냐고 도리 운운하며 비난해도 그들은 이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상황을 현명하게 처리하고 밝은 미래도 지키는 선에서 해법을 찾았다면 우직하게 밀고 나가면 됩니다. 상대 기대에 맞추려고 애쓰기만 하는 행동은 계속 이용만 당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착한 행동입니다. 도리를 따르기 전에 상황 파악을 해야 합니다. 상대는 도리에 어긋나게 행동하면서 일방적으로 바란다면 그 요구를 들어줬을 때 생기는 결과를 반드시 먼저 고려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런 모습이 자기 관리할 줄 아는 착한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항상 당하고 사는 사람들이 벌여하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는 게 이기는 거다. 두 번째, 착하게 살다 보면 복이 온다. 세 번째, 도리는 지켜야 한다. 세상살이 정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토대로 인생 후반전에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살아가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을 끝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에 발전소장님 이제 그만 착하게 사세요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답을 남겨드리겠습니다.